조인은 우리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같이 표기하는 문법을 우리는 조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합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일단 문법으로는 크게 이제 지금 오라클 하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DBMS의 문법이 별도로 있을 거고, 일단 안시 표준 문법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시라고 하면 돼요. 표준은 빼고 어차피 여기 표준이 스탠다드니까. 알죠? 그래서 이런 문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티션 곱은 그냥 테이블과 테이블을 어떻게 해줘요? 조인이 조건 없이 그냥 테이블만 명시해 놓으면 됩니다. 일단 오라클 문법이 되게 심플하게 보이죠, 그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이제 코딩으로 바로 보시면은, 그렇죠? 셀렉트 해서 하면은, 근데 오류가 날 거예요. 방금 있는 예제처럼 하시면은, 그죠? 볼게요. 일단 from 하고선 테이블명이 들어오는데, 일단 from절 뒤에다가 테이블이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employee 테이블 컴마 해서 어떻게 해주죠? 디파트먼트 테이블 해서 주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실행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했다가는. 그죠? 자, 왜 그런 거냐면 아이고 미안해요. 그냥 잘 나오네. 일단은 맞아요. 죄송해요. 조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잘 나오네요. 해서 나오긴 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는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107개가 있었고 디파트먼트에는 27개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행겼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 카운트 함수 배웠으니까 카운트 개수 확인하시면 인플로이 카운트는 107개, 행개수가 107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파트먼트에 있는 개수는 몇 개요? 27개. 여기가 현재 107개. 아이고, 주석을 또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결과가 27개. 그럼 조회된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계속 내리기가 애매해서, 자, 한도 끝 없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죠? 쭉 넘어가긴 하다, 그죠? 하긴 한데 언제까지 내릴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개수만 확인할 거라고요. count 그래서 개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몇 개 나왔죠? 네, 2889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2889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과 누구야? 디파트먼트의 개수가 어떻게 된 거야? 곱셈 연산을 통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결과를 그냥 조인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하려면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계속 프롬절 데이터가 나열해서 표기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 결과가 해당하는 행의 개수만큼 곱셈의 연산에 의해서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인 방법을 우리는 카티션 곱, 다른 말로 크로스 조인, 아까 언급했던 건데, 그죠? 크로스 조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문법으로 제가 오라클 문법으로 표현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시 문법으로 그대로 한번 조인해서 개수를 확인해 볼게요. 출력해서 리스트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인을 할게요 라고 여기다 명시를 하는데 안시 코드는 안시 문법이야. 현재로서는 여기 있는 거는 오라클이죠, 그죠? 오라클 문법으로는 일단은 프롬절 뒤에다가 테이블 명만 컴마로 나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안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두 개의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을 어떻게 해라? 크로스 조인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 조인이에요.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조인 할게요 라고 써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죠. 일단은 요게 카티션 곱의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카티션 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크로스 조인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거는 보통 테스트나 그럴 때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 건 아니고, 그지? 네.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다가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발표했던 것들처럼 이노조인과 크게 이제 이노조인과 어떻게 해요? 이노조인과 아우토조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제가 EQ조인을 나오는데 이노조인이 종류 중에 하나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노조인은 제가 여기다가 도형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거 제가 그린 거라서, 제가 그랬어요 좀 전에. 이노조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두 테이블이면 두 테이블의 가운데에 있는, 그죠?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것들은 조건이 만족하는 요소가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저희는 그 SQL에서 테이블을 나눴을 때 쿼리를 그 테이블을 저희가 어제 이제 쪼개는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정규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했었는데 테이블을 쪼개면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포린키로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포린키. 그럼 해당하는 포린키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다른 테이블에 있는 PK와 이렇게 PK 데이터를 가져와서 포린키 컬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인을 할 때는 그 포린키와 PK를 일치하는 쿼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너조인이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문법은 앞서서 쓴 것처럼 오라클에서는 그냥 여기서 인퀄 연산자 있잖아요. 웨어절에서 이퀄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하는 컬럼, 동일한 컬럼, 포린키와 그러면은 PK에 해당하겠죠. 한쪽은 PK 값, 한쪽은 포린키 컬럼을 이퀄 연산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안시 코드는 웨어절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웨어절이 없고 포럼절 뒤에 테이블명이 나오는데 테이블 조인 하겠다라고 명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절에 통해서 온이라고 하고 있는 온절에서 조인 조건을 표기하시는 문법이 안시 코드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에 있는 예제는 저희가 지금 부서 테이블, 인플로이 테이블과 인플로이하고 어디요? 여기 디파트먼트 부서에 있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조회하는 것들인데 이름을 출력하고 있는 예제 있죠? 그렇죠? 복사해서 되긴 하는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직접 일단은 입력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너 조인 중에서 이너 조인이요. INN이라 되었고 이너 조인 문법이요. 대표적으로 이너 조인은 일단은 중에서 EQ 조인, 이퀄 연산자를 통한 EQ 조인이라고 했어요. EQ 줄여서 이퀄을 줄여서 EQI, EQ 조인이 있습니다. EQ 조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사용한다고요? 네, 이퀄 연산자를 통한 조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인 문법은 위에 거하고 동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select. 자, 위에 있는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일단은 employee ID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한번 넣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급여 볼까요? 급여 정보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정보도 출력할 거예요. 부서. 근데 부서는 부서 이름을 좀 출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서 이름. 자, 부서 이름. 자, 그러면은 부서 이름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은 디파트먼트에 속해 있는 컬럼이고요.
앞에 있는 세 개의 컬럼은 어디 있죠? 인플로이에 속하고 있는 컬럼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얘네들을 출력을 하려면 프롬절에서 테이블명이 인플로이 테이블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다? 네, 디파트먼트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처리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카티시언 곱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조인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두 개에서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쵸? 디파트먼트의 PK 값과, 그쵸?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포린 키로 사용하고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서로 연결 관계를 처리해주고 있는 놈이었었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모델에서 일단은 살펴봤었어요. 그죠? 데이터 모델에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디파트먼트에 있는 PK 값이, 눌러진 거 맞니? 네. 디파트먼트에 있는 PK 값이 디파트먼트 ID 요거 그죠? 요 놈하고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파트먼트의 ID가 PK인데 PK를 여기서는 포린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하는 테이블,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제약 조건에 PK가 요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PK 컬럼 요놈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테이블에 그리고 또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디파트먼트의 포린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해당하는 컬럼이 디파트먼트의 포린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디파트먼트의 PK 값을 이렇게 연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조인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 조건은 오라클 문법은 웨어절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은요 웨어절 잘 처리하기 전에 하나만 사용하고 갈게요. 자, 여기 있는 컬럼들은 혹시라도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양쪽에서 존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카티션 곱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름은 두 테이블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도 이런 디파트먼트 아이디라고 하고 있는 컬럼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에 있는 것도 여기 PK 이름이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출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실행이 안 되죠. 어떻게 나왔냐면 열의 정의가 애매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컬럼명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열의 정의가 똑같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컬럼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명시를 하다 보니까 출력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인플로이 건이 아니면 디파트먼트 건이 라고 얘가 확정을 지어주지 못합니다 라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명을 객체, 이게 객체잖아요. 테이블이 객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객체명을 앞에다가 붙여주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물론 이름이 충돌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컬럼에 대해서는 객체명을 명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출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원한다면 여기 있는 건 양쪽에 존재하잖아요. 양쪽 다 존재하니까 아무거나 붙여주셔도 그래서 명확하게 붙여주시기를 권장을 드린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카티시안 곱의 결과가 나오긴 하죠. 자,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이제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본다면 디파트먼트 부서에 있는 요놈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 있는 거는 인플로이라고 붙여버리면은 존재하지 않는 컬럼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인플로이에 있는 컬럼명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 붙이면은 되게 문장도 길어지고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알리아스를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간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테이블 알리아스를 일단은 적용할 건데 보통은 한 글자로
인플로이니까 E 구분이 되니까 디파트먼트는 D 이 정도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의미 있게 두시려면 뭐 EMP 정도로 그죠? 디파트먼트니까 DEPT 이렇게 해서 짧게 표기하시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별칭 이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짧게 마치 우리가 자바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요. 그죠? 데이터 타입을 내가 사용할 건데 이거 변수처럼 정의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거하고 일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알리아스를 한 글자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제가 알리아스를 적용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알리아스를 적용해서 썼는데 앞서서는 분명히 알리아스를 쓰지 않았을 때는 보세요. 요거 그냥 쓸게요. 놓고 주석 처리할게요. 알리아스를 적용되지 않았을 때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에다가 F가 빠졌네요. 자, 처리할 때 잘 나왔잖아요. 그죠? 잘 나왔었잖아요. 크게 문제없이 잘 나왔는데 네, 알리아스를 적용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예요? 요놈이 문제인가 봐요. 요놈. 그죠? 그러니까 알리아스가 적용됐을 때는 여기를 뭐라 한다고요? 인플로이즈의 디파트먼트 ID 이거 표기하고 있는 게 알리아스를 적용했을 때는 알리아스를 통해서 표기해 주시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알리아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죠. 알리아스를 적용했을 때 컬럼명에다가는 뭐 써주시라고요? 알리아스를 표기하시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일단. 알리아스를 표기했는데 그냥 객체명을 풀네임으로 쓰시면 이것도 오류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기된 거를 위쪽에다가 포지셔닝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아스 안 붙여도 됩니까? 라고 했었죠? 안 붙여도 무관합니다. 이름이 서로 충돌나지 않는 경우에는 알리아스 적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해서 뭐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객체명을 대신하는 이름이니까 객체명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EQ 조인 계속 하고 있는데 설명드리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문법. 자, 오라클 문법에서는 조인 조건을 어디서 한다고요? 일단은 웨어절에서 처리한다고 했었죠.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조인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서 포린키와 여기는 PK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왼쪽에 있는 지금 선언되어 있는 게 컴마 기준으로 요놈이 왼쪽이잖아요. 그죠? 왼쪽 거. 왼쪽 거가 2죠.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누구요? 디파트먼트 아이디 와 오른쪽에 있는 디파트먼트 있잖아요. 그죠? 요놈이 D잖아요. 그죠? D. 디파트먼트에 있는 PK 값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뭐하고 연결했다고요? 왼쪽에 있는 인플로에 있는 사실은 포린키니까 제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죠? 포린키라고 약어로 포린키와 누구야? 디파트먼트에 있는 PK랑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한다면 그죠? 요놈이 부모 디파트먼트가 부서가 부모고 부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원들이니까 요놈이 자식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FK와 PK 연결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셔도 사실 무관합니다만 어쨌든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했더니 몇 개 나왔죠? 이제 정상적으로 해당하는 부서의 정보가 잘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근데 107명인데 지금 몇 개 나왔죠? 106개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부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죠? 부서 정보가 쭉 보시면은
부서 번호가 없는 사원이 한 명이 딱 존재했었습니다. 누구죠? 178번인가요? 이 사람은 부서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널이기 때문에 서로 아까 조인 조건에 만족한 서로 요 얘기인 거요. 부서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존재하는 조건에 맞춰서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178번은 왼쪽의 영역에 해당하겠다 그죠? 왼쪽 영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 정보에 보시면은 부서가 저희가 보시면 10번부터 27개, 총 27개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출력되는 것들은 이런 270번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아마 안 나올 거야. 데이터에서 보시면. 한번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정렬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부서로 한번 정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더, 바이, 부서 정보로 정렬을 해볼 건데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걸로 정렬 한번 해서 확인해 볼게요. 뿅. 부서로 정렬했어요. 일부러 부서 거 확인하는 거 10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최대 110번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원 정보, 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서들은 110번까지밖에 없나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부서에는 110번 이외에도 120번부터 270번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데이터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B쪽 오른쪽에 지금 하얀색 영역 안에 있는 오른쪽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로 존재하는 것들. 그죠? 인플로이 테이블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도 존재하는 것들은 여기 가운데에 교차 영역.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에 데이터만 출력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EQ 조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명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겠죠. 자, 여기는 정렬 조건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플로이로 하셔도 되고, 일단은 지금 조건에서는 제가 포린큐와 PK를 결합한 조건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길게 녹화가 떠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까? 두 개 순서를 바꿔도 될까요? 뭐냐면 PK가 D의 PK가 앞쪽으로 와가지고 요놈이 어디로 와도 돼요? 이렇게 와도 동일한 조건입니까? 라고 가능할까요? 이게 D.Dpartment가 앞에 와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연산자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이퀄 연산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네, 얘도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동일한 결과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이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합니다. 나중에는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자료 찾지 않았잖아요. 그거까지 한번 찾아주기를 권장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때 성능에 영향을 얼마큼 미칠 건지, 정말 미칠 건지 한번 찾아주시고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양의 데이터로는 테스트하는 게 무의미해요, 사실은. 정보가 더 많아야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라클 문법의 이너조인, EQ조인에 관련 이너조인 중에서 EQ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라클 문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조금 길었습니다. 누구요? 안시 문법에 대해서 EQ 문법에 대해서 사용할 겁니다. 쿼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복사해서 썼어요. 여기서부터 지울게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안시 코드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죠? 조인, 프롬절 뒤에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어떻게 조인할 건지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서는 조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근데 제가 뭐라냐면 이너 조인의 예제예요. 맞죠?
이너 조인 중에서 EQ 조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내부 조인. 그죠? 그래서 프롬절 뒤에다가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알리아스 쓰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가운데다가 컴마가 아니고 여기다가 조인을 하는 방법을 써주시라고. 여기다가 조인 방법을 써주시는 거야. 조인 방법을 써주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을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뭐 어떻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너 조인을 할게요 라고 해서 이너 조인을 할게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 조건 이너 조인을 할게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인의 조건을 저희가 웨어절에서 썼잖아요. 그죠? 웨어절에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웨어절에다가 표기했는데 안시문법은 조인 조건을, 이 조인 방법에 대한 조건을 온절에다가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온. 조건은 명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명시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그대로 위에 있는 인플로에 있는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조인할게요. 요게 뭐라고요? 안시 코드입니다. 안시 문법이야.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EQ라고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호로 돼 있잖아요. 연산자로 돼 있는 거를 그냥 영문법으로 표기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글씨로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on이라는 거 전치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조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조인 조건에 맞는 on은 위에 위에 있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너 조건에 있는 여기에 조건에 만족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온절에서 조건문이 형성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통 많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사라든지 SQLT라고든지 시험 보시면은 여기 있는 문법이 정상적으로 변환이 되는지 확인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 나와야 되죠? 총 106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죠? 이너조이니까 맞죠? 이너조인에 해당하는 거 10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앞에서 분명히 제 거 자료에서는 이너가 생략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네. 이너조인은 기본적으로 조인이라고만 명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너를 뭐 하셔도 된다고요? 생략하시면 이너조인이에요. 여러분들. 생략하시면 이너조인이에요.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너 조인은 기본 조인 문법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이너 조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EQ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대요.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너라는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다고요? 이너 조인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예제들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너 조인이에요. 조금 길어서 여기까지 좀 끊어서 갈게요. 여러분들 나머지 한꺼번에 하더라도